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니큐어 뉴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 좀 우울하십니까? 우리 포트폴리오 그렇게 문제 있는 거 없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관련돼서 구성을 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날도 크게 뭐 데미지 먹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주식 투자하는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손실은 적게 먹고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손실을. 대신에 수익은 크게 만드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항상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는 개념은 좀 다른 개념이긴 하겠죠. 자, 그런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스윙 거래를 많이 합니다. 뭐 1개월짜리든 일주일짜리든 어쨌든 시그널 플레이를 제가 잘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이면 초보자일수록 시그널 플레이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기초가 좀 튼튼하게 쌓인 후에 또 내가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든지 종목을 바라보는 견지가 좀 생겼을 때 중장기 투자도 해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재수 때문에 재수로 인해서 수익을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실수를 다음에 크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퀄리터스 반도체 관련돼서 최근에 에이징 랜드 뭐 이런 거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서 저는 퀄리터스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는데 저는 오전에 시초가에 좀 장이 오르길래 수익 실현을 좀 진행을 했고요. 우리의 베스트 지금 수익 구간에 들어서 있는 아티스트 스튜디오 정말 아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 보유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크게 두려워할 것은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해서 또 오늘 전진건설 로봇도 보시죠. 예, 어떤 분께서 제가 보유하고 계신지 잘 알고 계십니다. 드리블 잘 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같은 경우는 저희 채널에서는 저만 보유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암암리에 누군가 또 보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커버링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LS일렉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중장기 포트폴리오입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시간엔 제가 LG전자하고 LG 이노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장기로 가는 것들은 중기죠, 사실은. 장기는 아니고. 그래서 중기 포트폴리오로 가는 것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로운 리포트가 나오면 계속 커버링을 해드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아직도 좋아요, 구독 안 했나요? 자, 퀄리터스 반도체 오늘 제가 15% 이상 사실은 약 18% 정도 되는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장이 안 좋아서 사실은 수익 실현을 한 겁니다. 다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오늘 퀄리터스 반도체를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퀄리터스 반도체, 에이징랜드, 그리고 또 하나가 가온칩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갖다 저는 교대로 다 어떻게 돼요? 요놈이 오늘리면 요거 들어가고, 요게 좋으면 요거 들어가고,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수급 상황이나 내용을 좀 파악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름 그래도 그냥 요즘은 주문형 반도체가 상당히 인기가 많은 시즌입니다. CES를 진행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그 구간에서는 항상 온 디바이스 A, CXL 뭐 이런 것도 앞으로 P램 관련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특히 이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사실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요즘 보면 칩셋 미디어도 좀 올라가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부터 해서 한 구정, 이때 구간에서 가장 주가의 움직임이 큽니다. 이런 종목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성장주 아니겠어요? 성장주로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이는 그런 구간에 진입할 때는 이제 실적을 많이 봐야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성장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장주는 성장주대로다가 그 모멘텀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퀄리티스 반도체는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자체 시그널은 나쁘진 않았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수급 상태라든지 또 미국에서 날아온 또 훈풍이 아니라 사실 추운 찬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수익 구조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보면 어느 정도 회전율은 또 만들어내야 되기도 하고요. 또 저도 오늘 손실 종목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요?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죠.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 더 시그널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홀드하는 것들이 아니고 조금 손실 나는 종목도 같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 거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 시간은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정리했는지 아직은 정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요. 그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징어 게임 때문에 여러분들 상당히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6만 5천 원, 뭐 17만 원 이하의 대부분 들어가셨을 것 같고 아마
높게는 50% 이상이 지금 수익 구간일 거고요. 낮은 분들은 한 40% 정도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다가, 이야, 뭐, 파이팅, 뭐, 이런 것들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즐겁게 하는 내용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상 1위, 뭐, 이런 데 드라마 부분에서 올라갔다, 이런 소식도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그 정도라 그러면 이미 그 드라마를 갖다 시청한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굿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니면 엑설런트라고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유추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수 있는 크리스마스 선물은 바로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은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고 한 달 전에도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했었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우리가 냈었어요. 그죠? 이때 한 10% 정도 수익을 냈고 그리고 다시 눌림 들어올 때 그래서 여기서 매수하자. 이거는 뭐 더 내려갈 만한 사유가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한 번 정도 또 그 뭡니까? 선행 매매 관련된 또 뉴스가 있는 바람에 주가가 한 번 눌리긴 했으나 워낙 또 우리가 좋은 이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쫄지 말고 가자 이런 표현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스토캐스틱 차원에서 보면 요거 좀 많이 자주 이야기 드려볼게요. 지금 여기 아직 100은 넘지 않았죠? 예, 100 구간에 도달돼서 지금 갈 생각을 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도 수급이나 내용 상태로 본다고 하면 충분히 그 정도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보통 시그널이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안 좋을 때 트레이딩 매매 구간이면 요 구간 20짜리 이 하방 쪽으로 내려올 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쪽에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게 일반적인 그 기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스마트폰에 갖다 캡처해 오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이거고요. 시그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익절 라인을 22,500원에 여러분들과 같이 저 걸어두고 가겠다. 오늘 같은 날은 그럴 겁니다. 여기가 훼손된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원래 오늘은 여기 갈 생각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 수급상으로 뭐 나쁠 만은 없을 테니까. 그래서 루니처럼 잘 달리고 갈 땐 그냥 가는 것이다. 지금 뭐 충분하니까 대가 넉넉히 그냥 이 정도 수준이면 뭐 문제가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저 라인 수준이 45% 이상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제가 볼 땐 26일 날 개봉이니까요. 적어도 우리 크리스마스까지는 가야죠. 그런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전진건설 로봇 전진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진행이 됐고요. 지금 현재는 한 1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무던히 보유해 두고 그냥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금 어제 나온 뉴스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때문에 내년도에 특사를 파견한다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가장 또 튼튼하고 좀 볼만한 종목이 뭐가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대부분 좀 묵직하고 중국하고도 연관성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뭐 HD 현대 건설기계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매출이 이미 기존에 있던 거야. 그래서 그 반영이 다 되고 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되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받고 결국은 중국에서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 내용이 나와야 되지만 전진건설 로봇 그것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북미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내용은 제가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 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선이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크라 재건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펌프카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유럽에서 펌프카 업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회사가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트리키에 같은 경우가 지진이 났어요. 거기 재건 사업이 벌어지는데 당시에도 전진건설 로봇 펌프카가 상당히 많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뭐 당시에는 비상장이었기 때문에 크게 이슈화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유럽에서도 그런 지진 사태가 벌어졌을 때 왜 전진건설 로봇의 펌프카가 활용이 됐을까? 이런 관심도가 왜 높아졌을까? 그리고 수출이 지금도 계속해서 양호하게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 이건 좀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접근해 주는 내용도 좀 있다. 제가 좀 과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는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재밌게 이야기하다 보면 조금 항상 오버하긴 합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이 좀 있고요.
주식 얘기가 재밌으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만, 그나마 그래도 제가 좀 유쾌하게 좀 진행하는 쪽으로 한번 제가 생각을 좀 바꿔봤습니다. 왜냐, 이게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재미없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아무튼 지금 시그널 자체가 어떻습니까? 상당히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잠깐 눌림이 들어왔다가 어때요? 자, 상승 패턴 들어왔고요. 퍼센트는 93.69까지 올라왔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그널 플레이 잘 들어가 주시면 돼요. 이 종목 갖고 단기적으로 15%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났으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부터는 이제 전체 시그널을 잘 봐야 되는 또 나름 생각해 보면 그냥 이렇게 V자 반등이 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근데 어쨌든 근데 더 시그널이 나쁘지 않다 그러면 1월 초 그죠? 특사 파견 나갈 때까지 말입니다. 얘는 좀 잘 드리블 해 나가는 그런 관심을 좀 가져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 자, 클래시스는 아직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왜 여기다 넣어놨냐라고 한다면 이것도 저는 무조건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신규 포인트는 바로 클래시스입니다. 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시그널 자체도 조금 하방으로 내리면 통상적으로 여기 20% 여기 아래쪽에서 들어오는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보통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그 구간을 측정을 해보면 어느 정도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구간대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에 뭡니까? 220일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220일 라인이 45,000원 정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좀 알람 걸어두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내려가는 건 별로 겁먹을 만한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제가 어제 영상 리포트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관심 있는 종목에만 유일하게 관심이 많은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종목에서 어떤 예를 들면 대주주라든지 투자한 사람들이 무엇을 행위를 한다라는 것들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얘기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타날 사항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건 기본적 수익률은 몇 퍼센트입니다. 15% 이상 올라가는 거잖아요. 15% 이상 우리가 수익을 내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 정도는 뭐 가이던스 삼성증권이라든지 뭐 여러 증권사는 뭐 내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7만 원, 6만 9천 원에 올려놓은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내년 봄 돼서 이야기 나타나는 거고 우리가 거기까지 갈 만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1분기 10월달 이제 10월달부터 이루다 이제 합병하고 나서 이제 실적 반영되잖아요. 그때까지만 일단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 목표가 저는 저 윗단 그래서 120일 이동평균선 윗단으로 올라가 주는 거, 뭐 일단 그 수준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보다 보면 이제 기본 10% 이상은 나올 거고, 거기서 더 윗단으로 드리블을 얼마나 또 해나가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가가 저는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는 수정이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뭐 지금 뭐 내년 가을까지 장기 투자하자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할 만한 그렇게 하면 이 종목 할 만한 이유가 없죠. 그러면 적어도 뭡니까? 우리가 수익성이 보통 4, 50%는 돼야지 뭐 길게 보고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요거 일단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그쯤 돼서 전 직전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리바운딩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제가 내년도 우리가 2월 이때를 또 준비해야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좀 참고하셔 주시면 좋겠고요. 두산은 뭐 저만 하신 거 투자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수익률도 저는 한 25% 조금 안 돼요. 23 정도 나오던데요. 영상 찍기 전에 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 좀 생각을 해보면 관심이 없긴 하죠. 근데 눌리고 들어오잖아요. 이거 제가 수익이 이거 났다. 이렇게 해서 여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눌리고 들어오면 동박 CCL 같은 경우는 지금 블랙웰의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산에 있는 두산전자 비지라고 하죠. 그 회사가 자회사로 있는데 이 캐시카우예요. 수익성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 두산만 자꾸 바라보지 마시고요. 두산이라는 이름을 밑에다 이렇게 전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관련된 부분을 좀 더 여기 좀 더 쓰면 두산전자 비지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이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뭐 두산밖에도 그죠? 밸류업을 좀 발표하기도 하고 그랬으나 어쨌든 실적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산은 또 그런 회사들에 또 투자를 다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고 나면, 일단 두산전자 비즈가 또 수익성이 상당히 좋고요. 제가 생각할 땐 최근에 보면 이제 엔비디아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서 조금 눌림 들어오는 거 어쩔 수 있겠어요. 그렇죠? 피할 수 없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지금 현재도 어떻습니까? 예, 우리가 11선 윗단에서 놀고 있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저 부분만큼은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홀드하고 가줘야 되는 내용이지 않나 생각하고, 특별히 이게 20일, 60일, 뭐 이런 종목들이 그 이격이라고 하잖아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그 이격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일봉이 조금 눌려 들어오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그냥 5일선이나 11선이 조금 눌리겠구나. 이 정도 현재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걸 턴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걸 뭐 이런 수는 있겠죠. 만약에 이걸 나 이거 또 사고 싶어 트레이딩이 좀 강해라고 한다 그러면 오늘 수익 실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조금 더 눌리면 매수하면서 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저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여기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그 양봉 같지만 이게 개파락이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요런 거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 다음번에 이제 뭐 양봉 어딘가 들어오겠지. 여기 와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쵸? 저는 요 정도 들어오면 이제 10% 구간으로 다 수익성인데 그래서 이걸 두 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해가지고, 내가 다음번에 눌렸을 때 공략을 해서 물량을 더 늘릴 건지, 아니면 지금 정리하고 다시 또 아래쪽에서 트레이딩 바이 할 건지, 이 선택들은 해야죠. 사실은 저도 뭐 고민이 좀 많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성향이 있다, 다른 것들이 만약에 손실 나는 게 많다라고 하면 이 종목은 저는 오늘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홀드하고 가는 쪽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성이 워낙 좋으니까요. YJ 링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일단은 우리가 이거 물량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좀 눌리면 또 제가 그때도 멘트가 이랬습니다. 좀 눌리면 좀 매수를 잡고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 근데 매수할 시점까지 거의 다 들어오고 있어요. 다행히. 그래서 자, 개파락도 떨어졌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2,000원 이 정도 구간에서부터는 매수를 또 해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테슬라나 스페이스X 뭐 이쪽 관련된 내용들이 뭐 그렇게 뭐 앞으로도 안 좋겠습니까? 지금 뭐 사실은 어제 FOMC 나오는 내용들 때문에 주가가 좀 눌리는 것도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S일렉은 뭐 특별히 여러분 그 며칠 전에 질문하셨잖아요. 예, 이제도 221 이동표 아래 좀 들어오잖아요. 그럼 사주시면 되죠. 지금 현재 구간도 한 15% 정도 돼요. 그러나 조금 더 물량 계속 다 담아가야 되니까 또 담아가도록 하죠. 이 종목은 수익성이 지금 현재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수익 목표는 50%입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일단 버텨두고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봄까지 가자라고 했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물량 한번 담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서 한번 담고 뭐 조금 더 급하신 분들 여기서도 담으셨을 거고 저는 무조건 자, 여기 221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 아래쪽으로 들어오면 땡큐죠, 뭐. 그죠? 이렇게 또 잡아주는 생각을 가고 이쪽으로 더 눌려 들어온다 그러면 더 안 좁니다.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저는 더 강하게 물량을 또 담아가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많진 않아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자고. 일진전기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거의 한 30%, 40% 상승을 했잖아요. 거기다 대고 매수 넣겠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나쁘다고요? 아니요, 나쁘죠.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건 아는데, 그래도 주가라는 건 어떻게 확장 수축 구간이 항상 존재하겠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어때요? 확장 수축에서 수축 구간의 매수라는 거, 주식은 쓸 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는 거죠. 달리는 말 올라타면 오랫동안 못 들고 있는다니까요. 우리가 드리블을 할 수 있는 건 보유자의 영역일 때만 많이 가능하다라고 다시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보유자 영역에서 우리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우리도 이때 스타트하고 나서 얼마나 그죠? 처음에 올라갈 때 이 구간에서 홀드 여부를 결정하는 건 상당히 어때요? 고민스러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한 20% 정도 수익이 났는데 20% 구간에서 눌림 들어오는 걸 이거를 고민해야 돼요. 뭐 그죠? 탄핵 종국 나타나고 막 그죠? 이런 거 나타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비상계엄이 뭐고 이런 생각들 해봤잖아요. 짜증나 막 이런 생각도 하면서도 그래도 홀드로 의견을 유지했던 거는
바로 그런 것들을 선택을 잘 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두산 이런 것에서 선택이 바로 그런 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런데요. 큰 악재 때문에 이제 개파락이 떨어지고 나서 또 다음번에 양봉 들어오는 자리는 보통 매수예요. 다음번에 또 보시면 좋죠. 뭘 보시면 좋겠습니까? 코덱스 레버리지 또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거 너무 어려운 거 매크로 이건 당연히 뭐 매크로 안 좋아 그러면 뭐 환율 안 좋고 뭐 미국에서 날라온 소식이 안 좋거나 뭐 이런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거 빼놓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볼 때는 또 시그널 플레이 하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들 보고 거래하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그 고비를 넘어가지고 우리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 10%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리블 하는데 부담이 없잖아. 그렇죠. 우리한테 여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10%더 내려가도 우린 껐다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보유자에서 드리블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플레이를 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4분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우리 그 진펜트라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돼 실적이 업사이드로만 나오면 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최근에 나온 뉴스, 뭐 CDMO도 하고 뭐 다 한다. 좋은 뉴스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다 올라온 거야. 거기다 마지막 피날레가 뭐겠어요? 바로 미국에서의 진펜트라 매출이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왔던 게 9억인가요? 참 60억. 이제 헷갈리네. 60억 정도 매출이었나?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그죠? 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게 성장률이라는 게 중요하잖아. 나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 미국 시장에서 먹히네. 그러면, 애널들이 막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쭉쭉쭉쭉, 가이던스 올려가면서, 앞으로 4분기 12개월 포워드 이러면서 올려놓을 거 아닙니까? 자, 그거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확인하고 나서 버릴 거냐, 안 버릴 거냐를 결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요? 이번 4분기에 미국에 대한 실적, 이 내용만 우리가 체크하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센트리온에 있는 뭐 서 회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들 핵심 포커스가 저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렇지 않은 뭐 우리가 또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보유자 영역에서 플레이하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시그널이 안 좋게 배드 시그널이 나와도 어떻게 돼요?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또 중장기 갈 때는 또 이런 매력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어떠셨어요? 도움 좀 되셨나요? 어쨌든 뭐 기존에 우리 이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하고 회원분들을 위해서 리뷰하고 체크하는 시간이니까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뭐 크게 도움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머니케어 뉴스의 채널의 특징입니다. 투자는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만드는 노력이다. 오늘 리포트 종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모멘텀? 뉴스? 테마? 수주 공시? 실적 개선 기대감. 무엇일까요? 투자 포인트 체크 후 단기, 중기, 장기 투자 시나리오를 계획해보세요.